안녕하세요. 희망 있는 여자입니다. 오랜만에 책 영상으로 찾아왔어요. 오늘의 책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준비한 책입니다. 바로 현대지성에서 나온 베아트릭스 포터님의 피터 레빗 전집인데요. 굉장히 책이 커다랗고요. 그리고 굉장히 두꺼워요. 피터 레빗 전집 써 있고요. 귀여운 토끼 우리 피터와 함께 현대지성에서 나온 책입니다. 제가 아까 가정의 달 특집이라고 했는데요. 5월에 굉장히 다양한 날들이 있어요. 먼저 지금 지나갔지만 5월 5일 어린이날,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 스승의 날, 5월 21일 둘이서 하나가 됐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 귀여운 아기 토끼들의 이야기 피터 레빗 전집을 가정의 달 특집으로 읽어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그냥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에세이들과는 다르게 동화하다 보니까 조금은 약간 읽는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들으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터 레빗 전집에서 딱 세 부분을 읽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보면 너무 귀엽죠? 그림들이. 네, 피터 레빗 전집 써 있고요. 윤훈남님께서 직접 우리나라 말로 옮기셨다고 해요. 보면은 목차가 굉장히 많아요.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첫 번째 피터 레빗 이야기, 그리고 네 번째 벤저민 버니 이야기, 14번째 플롭시의 아기 토끼들 이야기, 요 세 부분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기로 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 오늘은 네일을 했어요. 크크. 피터 레빗 이야기. 옛날에 아기 토끼 4마리가 살았어요. 이름이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 그리고 피터라는 토끼였지요. 그 토끼들은 엄마와 함께 아주 커다란 전나무 밑동에 있는 모래 언덕에서 살았어요. 얘들아, 어느 날 아침 엄마 토끼가 말했어요. 들판이나 오솔길에서는 놀아도 되지만 절대로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빠가 거기 갔다가 사고를 당했지 뭐니. 자, 어서 가서 놀렴. 심한 장난은 하지 말고. 엄마는 나간다. 그리고 나서 엄마 토끼는 바구니와 우산을 들고 숲을 지나 빵집으로 갔어요. 엄마 토끼는 갈색빵 한 덩어리와 둥글 납작한 건포도빵 5개를 샀어요.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은 말을 잘 듣는 아기 토끼였어요. 오솔길을 내려가 블랙베리를 따먹었지요. 하지만 피터는 정말이지 말을 안 듣는 토끼였어요. 쏜살같이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으로 달려왔지요. 그리고는 대문 아래 틈새로 몸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먼저 피터는 상추를 따먹고 강낭콩을 먹은 다음 물을 와삭와삭 먹었어요. 그러다 속이 메스꺼워 파슬리를 찾아 나섰어요. 그런데 오이밭을 막 지났을 때 맥그레거 아저씨와 딱 마주쳤지 뭐예요. 쭈그리고 앉아 양배추 묘목을 심던 맥그레거 아저씨는 벌떡 일어서 피터를 쫓아왔어요. 갈퀴를 내지으며 소리쳤지요. 거기 서라! 피터는 기절할 듯이 겁이 났어요. 정신없이 온 정원을 뛰어다녔지요. 대문 쪽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거든요. 신발 한 짝은 양배추밭에 잃어버리고 다른 한 짝은 감자밭에 잃어버렸어요. 맨발의 피터는 전속력으로 점점 더 빨리 달아났어요. 그렇게 계속 달렸다면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구스베리 나무에 쳐놓은 그물에 부딪히는 바람에 재킷에 달린 커다란 단추가 그물에 걸리고 말았어요.
노란 황동단추가 달린 푸른색 재킷이었어요. 아주 새 옷이었지요. 피터는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포기하고는 펑펑 울었어요. 그때 우연히 그 울음소리를 들은 다정한 참새들이 부산하게 날아와 힘을 내라고 응원을 해줬어요. 이번에는 맥그레거 아저씨가 채를 가지고 나타나 피터를 위에서 내리치려 했어요. 피터는 몸부림을 쳐서 재킷을 놔둔 채 가까스로 빠져나와 불이 났게 창고로 달려가 물뿌리개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이 가득 차 있지만 않았더라도 숨기에 딱 좋은 곳이었을 거예요. 맥그레거 아저씨는 피터가 분명히 창고 어딘가에 숨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화분 밑에 숨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아저씨는 조심스럽게 화분을 하나하나 뒤집으면서 밑을 살폈어요. 그 순간 피터가 재채기를 하고 말았어요. 이치! 맥그레거 아저씨는 놓칠세라 피터를 뒤쫓아와 발로 피터를 밟으려 했지요. 피터는 화분을 3개를 넘어뜨리며 창밖으로 뛰어내렸어요. 창문은 맥그레거 아저씨가 빠져나오기엔 너무 작았지요. 아저씨는 지쳐서 피터를 쫓아다니는 것을 포기하고 일터로 돌아갔어요. 피터는 한숨을 돌리려고 앉았어요. 시금벌떡 숨이 차고 두려워서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물뿌리개 속에 숨어 있느라고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어요. 잠시 후 피터는 강중강중 뛰어서 여기저기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너무 빠르지 않게 주변을 살피면서. 그러다 담에 나 있는 문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지요. 문 밑으로도 통통한 아기 토끼가 비집고 빠져나갈 틈새가 없었어요. 늙은 생쥐 한 마리가 문간 돌계단을 부지런히 들락거리며 숲속에 있는 가족들에게 완두콩과 장두콩을 가져다 나르고 있었어요. 피터가 대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지만 생쥐는 입에 커다란 완두콩을 물고 있어 대답은 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어 보였어요. 피터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러다가 정원을 똑바로 가로질러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해봤지요. 그러나 더욱더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이윽고 피터는 연못에 다다랐어요. 그곳은 맥그레거 아저씨가 물을 깃는 곳이었지요. 흰 고양이 한 마리가 금붕어를 빤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돌조각처럼 꼼짝 않고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꼬리끝은 살아있는 듯 가끔 실룩거렸어요. 피터는 고양이에게 말을 걸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사촌인 벤저민 버니한테 고양이들에 관해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피터는 다시 창고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주 가까이서 괭이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르륵, 다르륵, 다르륵, 그르륵. 피터는 황급히 넝쿨 속에 몸을 숨겼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자 곧 밖으로 나와 손수레로 올라가서 주위를 살폈어요. 맨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양파를 캐고 있는 맥그레거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피터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아저씨 너머에 바로 그 대문이 있지 뭐예요. 피터는 들키지 않도록 손수레에서 살짝 내려와 온 힘을 다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블랙베리 나무들 뒤쪽으로 곧장 뻗은 길을 따라서 모퉁이를 돌 때 맥그레거 아저씨가 피터를 발견하고 쫓아왔지만 피터는 개의치 않았어요. 피터는 대문 아래 틈새로 빠져나와 드디어 정원 밖에 있는 안전한 숲속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맥그레거 아저씨는 피터의 작은 재킷과 신발을 허수아비에게 걸쳐놓아
새들을 쫓는 데 사용했지요. 피터는 커다란 전나무 밑에 있는 집에 다다를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도 뒤돌아보지도 않고 내리 달렸어요. 피터는 너무 지쳐서 토끼굴 바닥에 있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모래 위에 벌러덩 쓰러져 눈을 감았어요. 엄마 토끼는 요리를 하느라 분주했어요. 엄마 토끼는 피터가 재킷을 어쩌다 잃어버렸는지 궁금해했어요. 2주 만에 벌써 2번째였어요. 피터가 재킷과 신발을 잃어버린 게 말이죠. 안 됐지만 피터는 저녁 내내 몸이 안 좋았어요. 엄마 토끼가 그를 침대에 누이고 카모마일 차를 끓였어요. 그리고는 피터에게는 한 모금밖에 주지 않았지요. 잠자리에 들 때는 한 숟가락만 먹어야 해. 하지만 플롭시, 몹시, 그리고 코튼테일은 저녁으로 빵과 우유와 블랙베리를 맛있게 먹었답니다. 끝. 벤저민 버니 이야기. 어느 날 아침 한 작은 토끼가 강가에 앉아 있었어요. 토끼는 귀를 쫑긋 세우고 조랑말이 따가닥 따가닥 하고 다가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륜마차가 길을 따라 오고 있었어요. 맥그레거 아저씨가 모는 마차였지요. 아저씨 옆에는 맥그레거 아줌마가 자신의 모자 중 제일 좋은 본인 모자를 쓰고 앉아 있었어요. 마차가 지나가자마자 아기 토끼 벤저민 버니는 길을 따라 쪼르르 내려와 깡총깡총 팔짝팔짝 톨락톨락 뛰어서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 뒤편 숲속에 사는 친척을 찾아갔어요. 숲속 여기저기에는 토끼굴들이 아주 많았지요. 그 중에서 가장 깔끔하고 모래가 가득한 굴 속에 벤저민의 고모와 그의 사촌들이 살고 있었어요. 플롭시, 몹시, 코튼테일, 그리고 피터라는 사촌이었지요. 나이든 레빗 고모는 고모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셨어요. 고모는 토끼털로 벙어리 장갑과 토시를 짜서 생계를 꾸려나갔어요. 고모는 허브와 로즈마리 차와 토끼용 담배도 팔았어요. 아기 토끼 벤저민은 고모를 만나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어요. 그가 전나무 뒤쪽으로 돌아가자 사촌 피터의 쫑긋한 귀 끝이 살짝 보였어요. 피터는 혼자 앉아 있었는데 몸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면으로 된 빨간색 손수건을 입고 있었지요. 피터, 아기 토끼 벤자민이 속삭였어요. 네 옷은 누가 가져간 거야?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에 있는 호수아비가, 하고 피터가 대답했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 온 정원을 쫓겨다녔는지, 그리고 신발과 재킷을 왜 잃어버렸는지에 대해 얘기했어요. 벤저민은 피터 옆에 앉아 맥그레거 아저씨가 아줌마와 같이 이륜마차를 타고 외출했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제일 좋은 본인 모자를 쓰고 외출한 것으로 보아 하루 종일 집을 비운 게 틀림없다고 말해줬지요. 피터는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이때 토끼굴에서 레빗 고모가 외쳐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코튼테일, 코튼테일? 카모마일을 좀 더 가져오렴. 피터는 산보를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어요. 피터와 벤자민은 손을 잡고 사라졌어요. 그들은 숲속 기슭에 있는 평평한 담꼭대기에 올라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을 내려다보았어요. 허수아비에 걸려있는 피터의 재킷과 신발이 환히 보였어요. 허수아비 머리에는 맥그레거 아저씨의 오래된 빵모자가 씌워져 있었지요. 아기 토끼 벤저민이 말했어요. 대문을 틈새로 비집고 들어가면 옷이 더러워져. 좋은 방법은 배나무를 타고
내려가는 거야. 피터는 거꾸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다친 데는 없었어요. 밭은 새로 갈퀴질을 하여 아주 부드러웠거든요. 그곳에는 상추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들은 밭 여기저기에 이상한 작은 발자국들을 남겼어요. 특히 아기 토끼 벤저민은 나막신을 신고 있어 발자국이 참으로 기묘했지요. 아기 토끼 벤저민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터의 옷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피터가 두르고 있는 손수건을 사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두 토끼는 허수아비에 걸린 재킷을 벗겨냈어요. 밤새 비가 내렸던지라 신발에는 물이 흥건했고 재킷은 약간 줄어들어 있었어요. 벤저민은 빵 모자를 써보았어요. 그런데 너무 커서 맞지 않았죠. 이번에는 벤저민이 손수건에 양파를 싸서 고모에게 조그만 선물로 가져가자고 제안했어요. 피터는 별로 즐거운 표정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렇지만 벤저민은 마치 자기 집인 양 느긋하게 상춘잎을 뜯어먹었어요. 그는 일요일에 맛있는 저녁 식사로 먹으려고 아빠와 함께 이 정원에 와서 상추를 뜯어간다고 했지요. 아기 토끼 벤저민 아빠 이름은 벤저민 버니 아저씨였어요. 상추는 더할 나위 없이 싱싱하고 맛있었어요. 피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집에 가고 싶다고만 했지요. 그러더니 양파 절반을 떨어뜨렸어요. 아기 토끼 벤저민은 야채를 하나를 안고 배나무로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대담하게도 정원 다른 쪽에 있는 문으로 앞장서 가지 않겠어요? 두 토끼는 햇살이 비치는 빨간 벽돌 담 아래에 있는 널빤지 위를 잠시 지나갔어요. 생쥐들이 자기네 집 문간에 앉아 체리씨를 깨고 있었어요. 피터 레빗과 아기 토끼 벤저민 버니가 지나가자 윙크를 했지요. 또 피터는 손수건을 놓쳐 양파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들이 화분들과 농기구들과 커다란 통들 사이를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피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끔찍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의 두 눈이 눈깔 사탕처럼 휘둥그레졌지요. 벤저민보다 한두 발자국 앞서가던 피터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이 아기 토끼들이 모퉁이 근처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기 토끼 벤저민은 한번 흘끗 보더니 순식간에 피터를 끌어당기며 커다란 바구니 밑으로 몸을 숨겼어요. 떨어진 양파들도 숨겼죠. 고양이가 일어서더니 몸을 쭉 느리고는 다가와서 바구니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어요. 양파 냄새를 좋아하는 것일까요? 아무튼 고양이는 바구니 위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5시간씩이나 앉아 있었지요. 바구니 밑에 숨어있는 피터와 벤저민을 그릴 수가 없네요. 그 안은 너무 어두워서요. 그리고 양파 냄새가 끔찍해서 말이죠. 양파 냄새 때문에 피터와 아기 토끼 벤저민은 눈물을 질질 흘렸답니다. 해가 숲 뒤로 몸을 감추었어요. 아주 늦은 오후였지요. 하지만 고양이는 여전히 바구니 위에 앉아 있었어요. 마침내 후드득 후드득 소리가 나더니 담 위쪽에서 벽돌가루가 쏟아져 내렸어요. 위쪽을 올려다본 고양이는 벤저민 버니 아저씨가 위쪽 테라스의 담 위를 공중공중 걷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는 담배 파이프를 피우며 손에는 작은 횟조리를 들고 있었어요. 아들을 찾고 있는 중이었지요. 버니 아저씨는 고양이들이라면 탐탁치 않게 여겼어요. 아저씨는 담 위에서 고양이 위로 훌쩍 뛰어내려 바구니에서 밀쳐낸 다음 한 움큼 털을 핥히면서 온실 속으로 뻥 차버렸어요.
고양이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공격에 손쓸 겨를이 없었지요. 고양이를 온실로 쫓아버린 버니 아저씨는 문을 잠궜어요. 그리고는 바구니로 돌아와서 그의 아들인 아기 토끼 벤저민의 귀를 잡아 꺼내 작은 회초리로 때렸어요. 그리고는 조카인 피터도 꺼내주었지요. 그리고 손수건에 싼 양파도 꺼내 정원을 나섰답니다. 그로부터 30분 후에 집으로 돌아온 맥그레거 아저씨는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발견했어요. 누군가가 남학신을 신고 정원 여기저기를 걸어다닌 것 같은 발자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발자국들이 정말 웃을 만큼 아주 작지 않겠어요? 또 고양이가 어떻게 해서 온실 안에 갇히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문을 밖에서 잠근 채 말이에요. 피터가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그를 용서해 주었어요. 신발과 재킷을 찾아온 게 너무도 기특해서 말이에요. 코튼테일과 피터는 손수건을 반듯하게 접었어요. 엄마 토끼 레빗은 양파를 줄로 엮어 허브, 토끼용 담배 다발과 함께 부엌 천장에 매달아 놓았답니다. 플롭시의 아기 토끼들 이야기. 상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졸음이 온다고 하죠. 난 상추를 먹어도 졸린 적이 없어요. 하긴 난 토끼가 아니니까. 하지만 플롭시의 아기 토끼들은 상추를 먹으면 졸렸답니다. 벤저민 버니는 어른이 되자 사촌이자 피터의 누나인 플롭시와 결혼을 했지요. 그들은 대가족을 일구었는데 씀씀이가 해프고 쾌활했어요. 플롭시의 아기 토끼들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은 못하겠지만 대부분 그 토끼들을 플롭시의 아기 토끼들이라고 불렀답니다. 먹을 것이 항상 넉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벤저민은 플롭시의 남동생인 피터래빗에게서 양배추를 빌려오곤 했어요. 피터래빗에게는 채소밭이 있었거든요. 가끔은 피터래빗도 양배추가 넉넉하지 않아서 나누어 줄 수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플롭시의 아기 토끼들은 들판을 지나 쓰레기 더미로 갔답니다. 맥그레거 아저씨네 정원 밖에 있는 도랑으로 말이죠. 맥그레거 아저씨네가 버린 쓰레기 더미는 잡동사니들로 가득했어요. 잼단지며 종이봉지며 풀 베는 기계로 베어낸 산더미 같은 풀들이며 이런 풀에서는 늘 기름 냄새가 났지요. 썩은 서양 호박 그리고 낡은 부추 한두 짝이 섞여 있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야호! 너무 자라 꽃이 핀 상추가 무더기로 버려져 있지 않겠어요? 플롭시의 아기 토끼들은 상추로 잔뜩 배를 채웠어요. 서서히 토끼들은 하나둘씩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베어버려진 풀 위에서 골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벤저민은 아기 토끼들보다는 좀 더 오래 버텼어요. 그래서 파리들이 성가시게 하지 못하도록 잠들기 전에 종이 뭉치를 머리 위에 썼지요. 플롭시의 아기 토끼들은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달콤한 잠을 잤답니다. 정원 너머에 있는 잔디밭에서 짤깍짤깍하는 풀을 깎는 기계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어요. 파리들이 담벼락 주위를 윙윙대며 날아다니고 늙은 쥐 한 마리가 잼단지들 사이에서 빼꼼히 머리를 내밀고 쓰레기 더미를 살폈지요. 난 그 쥐 이름을 알아요. 토마시나 티틀마우스라고 하는 꼬리가 긴 숲쥐였지요. 그 숲쥐는 부스럭거리며 종이봉지 위로 지나가다가 벤저민 버니를 깨우고 말았어요. 쥐는 온갖 말로 사과를 하며 피터 레빗과 아는 사이라고 했지요. 숲쥐와 벤저민이 바로 담 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머리 위쪽에서 터벅터벅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맥그레거 아저씨가 잠들어 있는 플롭시의 아기 토끼들 바로 위로 베어낸 풀 한 자루를 쏟아버리지 않겠어요? 벤저민은 종이봉지 아래로 몸을 움츠렸어요. 쥐는 잼 단지 속으로 숨었고요. 아기 토끼들은 풀 세례를 받으며 꿈속에서 달콤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상추에 취해서 그때까지도 깨어나지 못했거든요. 아기 토끼들은 엄마 플롭시가 폭신한 건조 침대에 뉘어주는 꿈을 꾸었어요. 맥그레거 아저씨는 풀을 비운 다음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우습게 생긴 작은 갈색 귀들이 풀더미 사이로 빼죽이 나와 있었지요. 아저씨는 한참 동안 찬찬히 살펴보았어요. 그때 파리 한 마리가 그 귀 하나에 내려앉자 귀가 실룩 하며 움직였어요. 맥그레거 아저씨는 담을 타고 풀더미로 내려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리 쬐끄만 토끼들이네. 이렇게 말하며 아저씨는 토끼들을 자루에 담았어요. 그 순간 플롭시의 아기 토끼들은 엄마 토끼가 자신들을 침대에서 옆으로 돌려 뉘어주는 꿈을 꾸었어요. 토끼들은 꿈결에 몸을 약간 뒤척였지만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지요. 맥그레거 아저씨는 자루를 묶어서 담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는 풀 베는 기계를 치우러 갔지요. 아저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때까지 집에 남아 있었던 엄마 토끼 플롭시 버니가 들판을 가로질러 왔어요. 플롭시는 자루를 수상하게 보면서 다들 어디로 갔지? 하며 의아했어요. 그때 숲쥐가 찜단지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벤저민이 머리에서 종이봉지를 찢었어요. 그리고는 슬픈 얘기를 했어요. 벤저민과 플롭시는 절망적이었어요. 자루꾼을 풀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티틀마우스는 꾀가 많은 쥐였어요. 자루 바닥을 야금야금 갉아먹어 구멍을 냈지요. 아기 토끼들은 자루에서 꺼내 꼬집자 그때서야 잠에서 깼어요. 벤저민과 플롭시는 썩은 서양 호박 3개와 검정 구두약을 바르는 낡은 솔 하나, 그리고 썩은 순무 2개를 빈 자루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다 같이 덤불 속에 숨어서 맥그레거 아저씨가 나타나길 기다렸지요. 맥그레거 아저씨는 다시 돌아와서는 자루를 들고 떠났어요. 그는 무거운 듯 자루를 축 늘어뜨린 채 걸어갔지요. 플롭시의 아기 토끼들은 들키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아저씨는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러자 아기 토끼들은 살금살금 기어 올라가 귀를 기울였어요. 맥그레거 아저씨는 자루를 돌바닥에 쿵 하고 던졌어요. 아기 토끼들이 자루에 들어있었더라면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돌로 된 바닥에 의자를 질질 끓는 소리와 낄낄 대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 쬐끄만 토끼들이야. 하고 맥그레거 아저씨가 말했어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제 그 토끼들이 무슨 말썽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맥그레거 아줌마가 물었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의 쬐끄만 토실토실한 토끼들이야. 하고 맥그레거 아저씨는 손가락을 들으며 되풀이해 말했어요. 하나, 둘, 셋. 아,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할아범이. 아, 자루 속에 말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 하고 맥그레거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막내둥이 아기 토끼는 창턱에 올라 앉아 있었어요. 맥그레거 아줌마가 자루를 잡더니 더듬거렸어요. 6마리가 맞긴 하지만 아주 딱딱하고 모양이 제각각인 것으로 보아 늙디 늙은 토끼인가 보다고 말했어요. 아, 먹기엔 적당치 않아요. 하지만 가죽으로 내 낡은 망토 한 감을 대면 좋겠네요. 당신의 낡은 망토에 안감으로 쓴다고? 하고 맥그레거 아저씨가 소리쳤어요. 그것들을 팔아서 내가 담배를 살 거요.
맥그레거 아줌마는 자루끈을 풀고 손을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만져지는 건 야채들 뿐이었죠. 아줌마는 버럭버럭 화가 났어요. 맥그레거 아저씨가 일부러 그런 거라며 화를 냈죠. 맥그레거 아저씨도 불같이 화가 났어요. 썩은 서양 호박 하나가 부엌 창문 밖으로 날아와 막내둥이 아기 토끼를 쳤어요. 그 바람에 아기 토끼가 다치고 말았죠. 벤저민과 플롭시는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서 맥그레거 아저씨는 원하던 담배를 사지 못했고 맥그레거 아줌마는 토끼 가죽을 갖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한편 숲지 토낫이나 티틀 마우스는 그해 크리스마스에 토끼 털실을 선물로 얻었답니다. 자신이 사용할 망토, 모자, 근사한 토시, 그리고 따뜻한 벙어리 장갑을 만들기에 충분한 양의 털실을요. 네,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린 책은 베아트릭스 포터님의 피터 레빗 전집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나이가 들었나 봐요. 약간 맥그레거 아저씨가 조금은 아주 조금 불쌍하다고 느끼는 거는 마치 둘리의 고길동 뭐 그런 느낌. 오늘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희망 있는 여자였습니다.